대구 출신이라고 하면 역시 사과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미인이시다라는 말을 종종 들었는데요. 예전엔 그만큼 대구가 사과로 유명했다는 걸 알게 됐죠. 능금고 향기로운 내 고향 땅은 팔공산 바라보는 해 뜨는 거리. 그대와 나 사과가 대구의 상징이던 시절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래에서, 축제에서. 그리고 사과가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까지. 사과하면 대구가 저절로 떠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1960년대 대구와 인근 지역의 사과 생산량은 전국의 80%를 차지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토질과 기후가 사과 생산에 적합했고 최고의 사과가 대구로 모여들었습니다. 7,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과 생산과 유통으로 지역 경제가 크게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새벽 우리 4시 되면 나오지. 속을 들고 나오면 촌사람 가져오는 거 가마에 싣고 오고 바지에 싣고 가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세려가지고 받아가지고 파는 기라. 그래 돈을 내가 많이 벌었어 실제로. 그러나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온난화는 사과 농사에도 일격을 가했습니다. 냉해, 일소, 탄저병 등이 늘어나면서 사과 수확량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너무 비싸 사 먹기 어려운 금사과의 시대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사과를 매번 이제 많이 사는 편이었는데 확실히 올해 들어서는 사과가 좀 비싸가지고 조금 사기가 꺼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인에게 가장 친근한 과일 사과는 이제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귀하신 몸이 돼가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사과의 주산지였는데 한 2050년도만 돼도 아마 재배 적지가 거의 남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구 사과의 명성은 빛이 바래지고 이제 21세기 말이면 한반도에서는 사과가 아예 사라진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과일 사과의 멸종.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대구 능금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평광동.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곳으로 대구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과 산지입니다. 깨끗한 물과 좋은 토양, 사과 재배에 적절한 기후로 100년 넘게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 동구 평강동에 거주하는 우희윤이라고 합니다. 4대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과 농사로는 한 50년 가까이 지었습니다. 자꾸 가마 갈수록 여름이 길어지고 봄도 빨라지고 온도가 옛날 되면은 지금 한 1, 2도 정도 높아졌는데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자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원래 또 뭐 최선을 다해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봄에 사과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익어가고 가을에는 수확하는 이 당연한 과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월 취재팀이 평광동을 찾았을 때 사과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사과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야 할 시기인데 말입니다. 없어. 꽃이 없어.
뭐 이래 내가 몇 군데를 다녀봐도 없는 데는 아주 없고 위에다 있는 데는 좀 그래 있는 데는 개화가 오르게 많이 안 좋은 그런 편이에요. 사과꽃이 피지 않는 4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봄을 맞이한 것입니다. 제가 뭐 한 50년 농사 지었는데 꽃이 이래 없는 해는 원래 처음이라 해요. 특히 부사 쪽에는, 부사 계통에는 거의 뭐 한 나무에 2개, 3개도 안 달린 나무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꽃은 작년에 여름에 이때 형성돼서 발달돼서 올 봄에 꽃이 피거든요. 작년 여름에 6월 중순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었어요. 병 발생이 굉장히 많았죠. 그 여파로 꽃는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부실한 가수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현상은 대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얼음골 사과로 유명한 밀양 산내면. 20년 차 거의 된 나무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과가 아예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나무에 귀합니다. 한 개 찾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네, 한 개 찾았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사과 농가들이 다 사태가 심각합니다. 꽃이 피지 않았으니 열매가 열릴 리 없겠죠. 밀양 얼음골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사과 찾기가 숨은 그림 찾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한 나무에 150개 정도 달려야 되는데 지금 한 30개 미만. 이게 결론적으로 20% 착가량이 안 되고 심한 같은 경우는 또 5%가 채 안 되는 밭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 한 나무에 2-3개 달린 나무도 부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과 재배의 적합지는 어디일까요? 취재진은 사과를 찾아 강원도 북쪽 끝으로 가봤습니다. 저는 일명 펀치볼이라고 하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디리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박현수라고 합니다. 을지정만대가 여기서 눈앞에 보이고요. 휴전선에서 불과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지 않느냐. 박현수 씨는 사과 재배 최적지를 찾아 경북 영천에서 강원도 양구로 과수원을 옮긴 사과 유목민입니다. 이곳은 해발 500m의 고지대에 발달한 분지로 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커서 최근 사과 재배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꽃이 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쪽과 달리 셀 수도 없이 많은 사과 봉우리가 알차게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년도에도 그 기후가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결실이 아주 잘 돼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강원도의 사과 재배지는 30년 동안 247% 증가했고 반면 대구 경북은 44% 급감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이제 농업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됐습니다.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는 이 변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설립된 곳. 이곳에서는 미래의 기후가 농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년 기온 대비 2030년부터 2100년도까지 10년 단위로 어떻게 사과의 재배 적지가 변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경우 2070년도 이후부터는 남한에서 재배 적지가 사라지고 2100년도가 되면 거의 남한의 재배 적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사과의 주산지였는데 2070년도가 아니라 한 2050년도만 돼도 아마 재배 적지가 거의 남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마를 앞둔 평광동 과수원. 과실 농사의 가장 힘든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농약 살포가 한창입니다. 간신히 지켜낸 사과 봉우리를 무사히 열매로 키우기 위해서 농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사과를 지키기 위한 기후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후가 이제 보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완전 널뛰기 기후거든. 하루아침에 추워졌다가 더워졌다 이런 식으로. 날이 어제 30도인데 오늘 25도 되고 20도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농민들도 감을 못 잡는 기라. 일단은 농비는 많이 들어도 농사는 잘 져야 되니까 소독을 자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올여름도 사과 농사는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6월) 하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적절한 비는 과일 생장에 꼭 필요하지만 최근 여름비는 갈수록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강수량은 예년보다 적은 600mm를 조금 웃돌았지만 이 중 470mm 이상이 장마철에 집중됐습니다. 무사히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간밤의 폭우가 평광동 과수원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어제 간밤에 비가 겔라성 폭우가 내려가지고 뭐 밤이라서 손쓸 틈도 없이 이래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뭐 태풍이 몇 분 오고 또 뭐 많은 양의 비가 올 텐데 원래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첫 주말에도 열돔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견디기 힘든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도 20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마가 끝나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역대급 더위로 기록될 2024년 여름. 올해 평균 폭염 일수는 평년보다 13일가량 많은 24일. 밤에도 열기가 사라지지 않은 열대야는 평균 20일 이상이 지속돼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장마를 이겨낸 사과 열매는 이제 폭염과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온도가 옛날 되면은 지금 한 1, 2도 정도 높아졌는데 1도라는 차이가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실지는 몰라도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표피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으로 말하면 디인다 하는 겁니다. 디인다 하는 건데 일소 피해 현상이 많습니다. 한낮 평광동 과수원의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섭씨 44도.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르고 숨이 막히는 온도입니다.
아무리 햇빛을 먹고 자라는 사과라지만 이렇게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돼도 괜찮은 걸까요? 고온의 직사광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서 대인 현상이 일어난 사과 표피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53도. 사람도 피부에 화상을 입을 만한 온도. 사과 껍질이 견디긴 너무 뜨거워 보입니다. (21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밤에는 어떨까요? 취재팀은 평광동 과수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간대별로 사과 표면의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깊은 밤 자정 무렵 사과의 표면 온도는 27도를 웃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온도는 사과 생육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사과의 착색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이 온도입니다. 특히 이제 야간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름철에 많이 이제 더우면 야간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강압성 속도보다는 호흡 속도가 더 많기 때문에 착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폭염의 기온이 한풀 꺾였다지만 올해는 늦더위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추석 차례상에 오를 중생종 홍로, 아리수 등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폭염의 여파로 아직 색이 들지 않은 하얀 사과들이 평광동 과수원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빨간 사과가 아닌 하얀 사과의 등장.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지구의 절규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8월) 말. 벌써 홍로와 아리수 수확을 시작하는 사과밭들이 눈에 띕니다. 여느 해보다 빠른 추석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추석이 보름이나 남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좀 빠른 수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은규 씨는 평광동에서 사과 농사를 잘 짓기로 손꼽히는 농부입니다. 그런 그도 제때에 붉은색을 내지 못했더라도 더 이상 수확을 미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대목은 타고 오지 물건은 내야 되지. 색도 뭐 지금 상태에서는 더 낫지 않을 것 같고 불량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많아지겠죠. 그리고 조기 출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과 색이 나지 않는 건 대구 사과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은 민통선 지역 안 임진강변에 위치한 사과 농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4년 전에 아는 지인의 소개로 민통선 안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윤석포입니다. 경기도 최북단이지만 이곳도 폭염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낮 온도가 34, 5도를 계속 장시간 한 30일 이상 지탱을 하다 보니까 사과 자체 온도가 한 45도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야간 온도도 27도 이하를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주말을 맞아 가족이 총동원돼 홍로 수확이 한창입니다. 추석 대목 아래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얀 사과의 등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또 수확량이 영 적어요. 색깔이 안 나잖아 이게. 이때쯤 되면 빨개야 되는데 색깔이 안 나잖아. 노랗게 이렇게. 너무 날씨가 뜨거운. 이 사과들이 자체적으로 색이 나야 되는데 색이 나질 않습니다. 사과가 반 익다가 삼키다시피 이렇게 앉아 누렇게 변해가고 일소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되어 붙습니다.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올해는 사과 농사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15가 십니까? 매상아 유명이 15가야 십니까가 15가야 십니까가요 6천근의 8층 17가야 18가야 17가야 연간 1조 1,000억 원의 거래가 오가는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추석을 앞두고 사과는 쏟아져 들어오지만 색깔이 제대로 난 홍로 아리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산자와 판매상은 물론 경매사들도 이런 가을은 처음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 땅에 사과나무가 제식되고는 아마 처음인 겁니다. 이런 사과를 제가 보기에는. 처서가 지나면 색이 어느 정도 난 게 착색이 된 게 나오는데 착색이 거진 안 되다시피 한 미색에 가까운 물건들이 출하가 많이 됐었어요. 품위가 높은 물건을 찾다 보니까 착색이 60% 이상 된 거랑 30% 된 거랑 가격 차이는 한 4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하얀 사과는 맛도 상품성도 떨어져 소비자들에게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하얀 사과는 지구가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일본 사과의 대명사 아오모리. 일본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절반은 아오모리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후지 사과의 고향도 이곳입니다. 사과가 익어가는 여름이면 아오모리는 여름 축제 네부타 마츠리로 들썩입니다. 농사를 방해하는 잠귀신을 쫓아내는 풍습에서 유래한 축제입니다. 昔はねぶた祭りが終わるともう秋風が吹いて秋の始まり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こ数年はですねお祭りが終わってもまだまだこう真夏の気温が多かったように感じます。 히로사키시 이와키산 중턱에 자리 잡은 오구라 농원. 1헥타르가 넘는 면적에 연간 2,500kg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장주 오구라 씨는 15년 전 도쿄 생활을 정리하고 사과 농사 가업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今どういったお仕事なんでしょう。摘果っていっていいリンゴだけ残すっていう作業をやってます。悪いリンゴを間引いてます。 15년 전과 비교하면 사과 농사는 갈수록 힘듭니다. 2022년에는 큰 폭우 피해를 입었고 작년엔 폭염으로 생산량이 평년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도 후지의 착과가 너무 적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去年弘前でそれまでの過去最高気温が37度だったのが39度まで上がって過去最高気温を一気に2度も更新したんですよね。それでリンゴにもやっぱり日焼けとかすごい影響あって今年もその影響がリンゴに出ています。今年リンゴの花芽が少ないっていう弘前、全体で聞きます。
힘겨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 수확기에 맞춰 취재진은 다시 오구라 농원을 찾았습니다. 富士がちょっと少ないんですけども、去年の猛暑で花芽があんまり良くなかったので、ちょっと少ない感じになりました。今年は、病気とか虫がちょっと、いつもの年と違うのが出て、それの対処で大変でした。だいたい例年通りでしたら例えば100だとすると去年のあたりは70ぐらいですかね。で今年は若干盛り上がってきて75、80ぐらいかなとは思ってますけども、実は色づきは悪くなってきました。それと熟度が早くなりますので、あと実が柔らかくなってまして腐りが多いというふうな感じですね。 아오모리 지역도 기후 위기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간신히 버텼지만 내년 농사는 또 어떨지. 사과를 수확하면서도 오구라 씨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가을빛이 완연한 11월. 취재진은 부사 수확을 보기 위해 평광동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11월이 됐는데도 수확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내놓을 사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없다. 아이, 큰일 났다. 이래 한번 보였어. 이거 썬 게 없잖아 지금. 다 터져버렸잖아 전부 다. 아유, 내가 막 밭에 오면 속상해. 예년 같으면은 아마 사과 수확도 1차 수확은 다 끝났을 시기거든요. 끝났을 시기인데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색이 안 나가지고. 그러고 또 올해는 유난스럽게 날이 더워 그런지 예년에 볼 수 없던 사과 옆면이 다 갈라져 가지고 너무 많은 양의 그 헌가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는 게 사과 옆이 자꾸 터지니까 제가 한 50년 가까이 농사를 지어도 이런 현상 처음 봅니다. 8월부터 2달 가까이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의 영향으로 표피가 얇아진 사과가 툭하면 쏟아지는 폭우를 이기지 못해 터지고 갈라져 버린 겁니다. 착색 불량과 열과 현상이 심각한 사과들 앞에서 농부는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한 30%도 안 돼요. 이 하늘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기후가 받쳐줘야 되는데 이 기후가 자꾸 온난화로 가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뭐 내년에 농사를 포기할까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반면 강원도 사과는 올해 풍년입니다. 감홍과 부사를 수확한다는 소식에 다시 찾은 양구. 사과의 때깔도 좋고 생산량은 평년 이상의 풍작이라고 합니다. 가몽이나 시나노 골드나 부사 같은 경우는 수확량은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사이즈라든가 그 착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양구 사과밭에도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잎을 보시면은 이렇게 까맣게 점이 있어요. 여기 갈반 포자가 있는 건데 심해지다 보면은 잎이 노랗게 되면서 낙엽이 돼요. 예, 잎이 떨어지다 보면은 사과의 색이라든가
당도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원래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도 안전지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디 과수나 작물의 재배 적지가 1도가 올라가면 한 80km 북상을 한대요. 재배 적지가. 앞으로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거의 뭐 4.7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국 우리 한반도에는 재배 적지가 없는 것이죠. 달라진 환경에 맞게 사과를 재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취재진은 사과 연구로 특화된 아오모리 현의 히로사키 대학을 찾았습니다. 이곳 농학생명과학부의 이토 다이오 교수는 실험용 하우스를 이용해 후지와 스가루 품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맞서 사과를 생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温暖化後のリンゴがどうなるのか、栽培面だけでなく果実品質面、そして土壌の面などから、総合的に追求したいと思ってビニールハウスを3つ建てて、リンゴの、気候変動影響実験をしました。 각기 다른 생육 환경을 갖춘 세 개의 하우스에서 재배한 사과를 비교해 봤더니 역시 기온이 지나치게 높은 하우스의 사과는 품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富士はなかなか惨めな結果でしたよね。まず、温暖化すると実がでかくならない、生育期間が長くなるのに実が小さくなる。だから収量が取れない。でそこまで待っても着色が良くならない。そこまで待つから酸も落ちる、硬さも落ちる。あんまりいい結果じゃなかったですよね。 연구 결과 고온에서는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이토 교수는 지구 온난화에도 색이 잘 드는 새로운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合計すれば同じだけその辺の穴から出てるはずですね。 시나노 골드의 탄생지로 유명한 일본 나가노현. 요시이에 카츠오 씨는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육종가로 엔부, 나가노 신구, 문루즈 등 인기 있는 사과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높은 속이 빨간 사과 엔부는 고온에서도 착색이 잘 되고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品種改良はとにかく新しい珍しいものを掛け合わせてとにかくまき続けます。すでにまいた数が8000から8万ぐらいまであります。その中から一つ一つの味を全部切って食べ、そして切りながら美味しいものを探してですね。 새 품종의 사과들을 수확한 후 맛과 당도, 단단한 정도 등을 일일이 측정해 기록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쌓이면 또 다른 품종 개량이 가능해집니다. 요즘 요시이에 카츠오 씨의 최고 관심사는 극한의 기후에도 잘 적응하는 품종을 개량해 나가는 것입니다.今富士が非常に多いわけですけど、それよりも色が良い、また長く傷まない、そういった品種も開発してますし、品種改良やってる中でそういった温暖化に強いものも出てきます。 카츠오 씨의 연구는 전 세계 사과 농가에게는
미래를 대비할 한 줄기 희망이기도 합니다. 毎年韓国の苗木屋の社長さんが人20人から30人バス1台分人を集めて私のところへ来ます。今年もまた来ます。実際にいろんなものを食べてみてまだ名前もついてないリンゴも少し紹介するんですね。その時に食べてみて韓国の方が美味しいって感じるそういうリンゴをではそれを一つの品種として出していってみようかなっていうことでつながっていきます。 급변하는 기후로 사과 농사를 짓기 어려운 건 우리나 일본이나 마찬가지. 하지만 일본은 사과 품종 개발을 통해 온난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대학 연구소와 개인 육종가들까지 실험과 연구가 활발합니다. 우리 땅에서 키울 사과 묘목을 일본에서 구하고 있는 현실. 카츠오 씨의 빨갛고 탐스런 사과들이 한국 종묘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과 정책은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대구 군위군에 위치한 사과연구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과의 품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사과 소멸 지도까지 등장하자 사과연구센터는 신품종 개발로 더욱 바빠졌습니다. 환경 적응성 품종 육성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목표에 저희가 부합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고온에서도 착색이 잘 되는 품종, 빨갛지 않은 그런 황색 품종들 개발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과연구소는 센터로 격화돼 그 위상이 낮아졌고 품종 개발 전문 인력은 서너 명에 불과합니다. 사과의 신품종 개발에서 보급까지 보통 20-3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이를 담당하기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사과연구센터에서도 새 품종이 개발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농부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미 검증이 된 일본 품종을 더 선호하면서 우리 농가가 생산하는 사과의 약 80%가 후지 같은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인 것이 현실입니다. 사과 선호 대세라 경북 사과 세요. 지난 9월 포항의 한 과수원에서 열린 경상북도 사과산업 대전환 선포식. 이날 선포식의 핵심은 경북형 평면 사과원으로 생산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는 물론 농촌의 고령화 등을 고려해 사과 재배 방식을 초밀식형, 다축형 등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축형 사과나무는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가는 방주형과 달리 하나의 대목에 2개 이상의 원줄기를 수직으로 자라도록 개량한 것입니다. 평면 다축 재배 방식의 효과는 이미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에서 30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사공태현 씨. 6년 전 재배 방식을 초밀식 다축형으로 바꿔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래 밀식으로 이래 하니까 평당 수확도 더 나오고 고품질이 우수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축형을 포함한 이러한 다축 재배 체계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방식보다 수량과 품질도 많이 향상시킬 수가 있지만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상재해에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045년까지 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 전체를 다축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도 기후 변화에 대응한 과소 대책으로 2025년에 관련 예산 2,340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2025년에 100헥타르를 시작으로 해서 2030년에 1,200헥타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제 스마트 과수원이라는 정부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에 앞서 정책 포럼을 열어 농민들과 현장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미래형 사과 재배 체계를 갖추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내년부터 예산 수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부터 해가지고 30년까지 1,200헥타르를 농림부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묘목 생산 되면은 그게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또 그 일선에 가게 되면 농가에서 지금 다축묘가 기해가지고 1년, 2년씩 이렇게 기다리는 게 다반사인데 농식품부에서 묘목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스마트 과수원에 심을 사과 묘목이 부족하다니 정말 그럴까요? 취재진은 묘목을 찾아 경북 문경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다축 묘목을 공급하는 국내 몇 안 되는 농원 중 한 곳입니다. 이 묘목들은 모두 주인이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2025년 식재할 묘목이 거의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이축이나 다축으로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은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이야기 다 됐습니다. 아직까지 묘목하시는 분들이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축이나 다축묘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량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생산의 양은 다 찼고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뭐 몇 달 만에 1년 만에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세팅을 하는데도 3년,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평면 다축형 과수원은 한국의 기후변화와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관심도 크고 의지도 강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비전도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묘목이 없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1998년부터 사과 재배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써온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 과수 농가에 꼭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면서 우리나라 사과 산업에 크게 기여한 곳입니다.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는 농업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농업을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농업인들의 접촉면을 많이 넓혀왔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말 연구소가 문을 닫으면서 이제 사과 연구도 재배 기술 개발도 현장 교육도 모두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재배 방식이 아닌 다축 또는 구효수로 농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급속도로 재배 방식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확하게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데도 사실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정립된 기술이 없다 보니 시행착오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농가마다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과 연구소를 더 늘려도 아쉬울 판입니다. 현장은 더 많은 교육을 원하지만 농민들의 이런 수요를 담당할 인력은 늘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사과 정책, 현장의 외침을 무시한 탁상 공론에 그치고 있진 않을까요? 기후 위기에 기술을 더 연구하고 보급하고 해야 될 그런 실정인데 오히려 더 그런 거를 폐쇄를 해버리고 더 후퇴를 시키는 현상인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깝고.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만든 재앙이지만 멈출 줄 모르는 기온 상승도 오직 인간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기후위기 시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시각화한 것으로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자며 여야가 함께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말뿐, 우선 과제가 아니라며 관련 법률 하나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반도 사과 멸종의 순간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과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 환경 변화에 맞는 고품질의 사과 품종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초방추형, 이축형, 다축형을 기반으로 한 이 재배 체계만이 우리나라 사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사과 안 먹고 그냥 바나나 저거 많이 먹으면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계속 먹어왔던 주과일, 주곡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지켜가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 폭등하면서 굉장히 혼란이 심했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로 2100년이면 지구에서 사과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역대급 여름을 보낸 후 자연은 우리에게 하얀 사과를 보내 경고합니다. 사과를 지키는 건 곧 지구를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사과의 맛을 전하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빨간 사과를 맛보게 하는 것, 지금 시작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한반도의 사과 멸종 보고서는 아직 다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소비자하고 싸울 게 아니고 자연하고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농부다. 밭이 있고 농사를 짓는 한계까지는 열심히 농사 짓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지. 수입에 이전할 것이 아니다는 거지. 제 밭에서 생산된 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사과 우리가 먹어야만 해. 그게 건강식. 대구 사과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용해 주시면은 대구 평양동 사람들이 그만큼 노력을 할 겁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